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삼성전자 쪽의 부회장인가? 그쪽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제로 보니까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책은 이제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에서도 토론했던 책이고, CEO들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경영이나 아니면 뭔가 전반적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쪽에서 잘하고 있는지 알면,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착 재조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또 이제 삼성전자 쪽에 관련돼 가지고 또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 이 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해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반도체 신화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삼성전자 회장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보니까 조금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가 있고요. 책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초격차잖아요.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이것은 내가 CEO이든 CEO가 아니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뭔가 이런 초격차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뭔가 고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진짜 제대로 칼을 갈아서 진짜 남들이 뭔가를 이렇게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책 속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CEO나 리더들이 열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본성으로부터 이렇게 얻어낸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덕목을, 이런 부분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진솔함, 인테그리티라고도 하고, 또 진솔함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성이잖아요. 이게 뭔가 CEO나 리더들은 리더라고 한다고 한다면 뭔가 내면의 덕목에 인테그리티, 진솔함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을 이야기하거든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무사욕,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은 내면 쪽에 관련된 건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면의 덕목과 더불어 가지고 일면 뭔가 외적인 덕목에 관련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그런 내용인데, 뭔가 통찰력, 두 번째는 결단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행력, 그 다음에 어떤 지속력이 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면의 덕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내가 뭔가 인테그리티, 진정성이 뭔지를 알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책 속에 이제 그 내용을 진정성하고 겸손하고 무사욕에 대해서 31페이지에 정확히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이걸 읽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솔함이다 하면 이게 인테그리티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겸손은 뭐냐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어떤 생각, 동료와 직원 등 타인에게 행하는 애우 바른 행동이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사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무사욕의 실천이다, 알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 DNA를 만약에 갖춘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외면적인 덕목 네 가지를 함께 갖춘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쪽에서 아마 빛나는 어떤 그런 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이 권호연 이 저자님께서 원래 이제 이렇게 그 공대 이런 쪽에 해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뭔가 영업이나 관련된 마케팅 쪽에 관련된 그런 일을 또 하게 돼서 그때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좀 힘들었는가 봐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부분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와닿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영업할 때 마케팅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객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고객이 관심을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알면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 CEO의 관점에 생각을 하고 그 리더의 관점에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그런 준비를 했나 이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항상 뭔가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상대편의 어떤 그런 생각, 상대편의 생각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알면 엄청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에는 리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차별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 책 속에서 많이 공감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격차에서 이제 권우현 저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리더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근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 변화의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두리뭉실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장황해서도 안 되고 간단 명료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해야 될 목록을 설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목록 그것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알면 가속도가 붙는다 알면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처음부터 큰 것을 막 계속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발굴해서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리더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핵심이 뭐냐면 솔선수범이다 하면 구성원들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리더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권우현 작가님께서 이제 엄청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도 하고 해외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을 이끈 큰 방대한 조직을 이끈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흐름도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단순 명료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팩트를 정확히 냉정하게 알면 평가라는 게 중요하다 알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이 뭔지를 알면 이게 핵심이 뭔지 알면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면 어떤 일이 초래될 건지 알면 그리고 왜 일을 하는지 알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파트에 알면 아니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금 일에 알면 내가 히어로가 한다면 그 일을 중심에 본질이 뭔지 알면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알면
이 결계는 뭐냐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또 페이지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계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레스토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제조업이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기술이 절대적인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뭐냐 핵심이 뭐냐 알면 그리고 교육이다. 그러면 본질이 뭐냐 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알면 정확히 알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알면 의사결정의 흐름도다 알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알면 분석을 하고 면밀한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알면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결정을 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알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본질에 대해서 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 알면 결국에 본질은 그 본질을 정확히 알면 현재 상태를 보고 그 너머를 보는 게 또 결국에는 그게 인사이트고 통찰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알면 지금 나의 알면 본질이 뭔지 지금 나의 캐릭터가 뭔지 그 다음에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뭔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한번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내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익을 내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페이지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노력?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뭔가 개선이 아니라 그냥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는 혁신. 그래서 나온 게 초격차 전략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그런 경쟁 회사들이 아니면 뭐 외국의 굴지 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초격차면 그런 획기적인 알면 그냥 살짝 개선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혁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와 관련된 게 페이지 이제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권호연 저자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핵심은 초격차 알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격차는 뭐냐 알면 여기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페이지 195페이지 초격차는 단순히 시장의 파워나 상대적인 순위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는 구성원들의 격을 의미합니다. 제가 경영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씩 실현시킨 초격차란 미래를 대비하여 기업의 모든 차원을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와 비교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의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을 높이는 것이 초격차 전략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초격차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초격차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인데 혁신하려면 혁신의 어떤 그런 방법은 뭐냐? 그 부분도 한번 여기를 읽어드리면 페이지 204페이지 있는데 혁신을 원한다면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혁신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혁신으로 방향을 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교체시켜야 합니다.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어 불평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존치시킨 채 혁신에 성공한 애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격차의 의미와
그 다음에 혁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상에 관련된 걸 또 이야기하거든요. 협상할 때 항상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낯을 붉히고 좀 막 이렇게 그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방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틀어져 가지고 일면.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상태를 안 좋은 상태로 해가지고 화내고 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엔 반드시 웃어라 알면 그래야 다음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틀에 의해 가지고 1 플러스 1은 2다 알면 이런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알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쓸 때 제외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이게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딴소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CEO든 리더든 신입사원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뭔가 선택, 집중, 몰입해서 핵심 역량에 올인하는 게 중요하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화가가 되는 쪽에 예를 들면 수천 수만 번 대생을 하고 그쪽에 실력을 키워한다는 거죠. 근데 화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림 쪽에 그림에 관심을 안 갖고 그쪽에 몰입을 안 하고 뭐 오페라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그쪽에 들락거린다든가 그러면 그건 아니다 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초격차 여러분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